안녕하세요. 성남투자클럽 골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재개발 투자했을 때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지정 후 관리처분 인가 전에 있는 주택이나 빌라를 샀을 때 어떻게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래 아파트 가격, 그 주택이 이제 아파트로 됐을 때 미래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그 아파트 가격에서 내가 돈을 들인 총 투자금을 빼야지 그 수익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총 투자금은 재개발 주택을 살 때 들어간 이 매매가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이후에 아파트 만들어질 때 추후로 분담금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샀을 때 들어가는 매매 비용하고 차후에 들어가는 분담금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총 투자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이제 분담금하고 이제 여러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대신에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분담금을 얘기합니다. 그 분담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권리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빼주는데요. 이제 권리가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를 얘기한다. 주택의 가격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권리가는 이 주택의 감정평가액, 이 주택의 감정평가액인데 그 감정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해준 가격이 권리가가 됩니다. 비례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파는 그 일반 분양을 하게 되죠. 그 일반 분양을 하고 나서 남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 수익을 일정하게 조합원들한테 비례해서 배분을 해주는 그런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했을 때 수익이 남으면은 비례율이 100보다 높아지는 거고 수익이 남지 않고 적자가 났다 그러면 비례율이 100보다 적어지겠죠. 그래서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 분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감정가, 매매가를 쳐주지는 않죠. 주택의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가격이 바로 권리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의 권리가하고 새 아파트를 받는 그런 분양가, 이 분양가하고 권리가액의 차익만큼, 이 차익만큼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이제 그 아파트 만드는 재개발의 이제 소유주들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보다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는 낮은 가격으로 매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담금하고 권리가 이 개념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총 투자금은 주택을 샀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차후에 내는 분담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담금은 이제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데 이 분담금은 뭐에 좌우가 되냐면 비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일반 분양을 높게 하면 할수록 분담금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높게 하려면은 당연히 그 재개발 구역의 입지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재개발을 이제 투자할 때 입지가 좋은지를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액은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 이제 조합이 맡겨서 이제 감정평가를 차후에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주택은 당연히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지니까, 토지 감정가하고 건물 감정가를 합한 게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되는데요. 토지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면은, 현재 그 감정평가를 매길 당시에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하고 토지 면적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공시지가하고 토지 면적 곱해주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정률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보정률이라는 거는 공시지가하고 현재 거래되는 그 주택의 매매 시세가
차이가 나니까 너무 차이가 났을 때 이 보정률을 좀 곱해가지고 그 대지의 가격을 한마디로 이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현재 시세에 따라서도 이제 보정률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좀 이따가 차후에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가격은 기존에 이제 우리 성남시에 재개발했던 구역들 대개 보면 한 40년 된 건물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한 120에서 150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요. 120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이제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지금 여기까지 보신 거는 요 감정평가 매기는 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주택에 해당되는 거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고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죠. 그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얼마를 일정 비율을 곱해주는데요. 최소한 1.5 정도는 곱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게 지금 이제 수진 1구역이나 신흥 3구역, 뭐 상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조금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빠르면 한 1, 2년 정도 있다가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요 1.5보다 조금 더 많이 곱해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해서 1.5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감정평가 산정 방식하고 재개발에 필요한 어떤 개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그 주택, 빌라,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도 한번 잡아보고요. 차후에 이제 수익이 얼마나 날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진 1구역의 평균적인 이제 매매가를 제가 이렇게 임의로 잡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주택은 아니고요. 계산상으로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임의로 잡은 건데요. 평균적인 시세하고 평균적인 공시지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지가 한 20평 전후인데 20평으로 잡았고요. 건물도 이제 지하 입구 1층, 입구 2층이 있는데 한 층당 한 10평씩, 보통 이제 10평씩 되니까 30평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30평으로 잡았고요. 80년대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시지가 300으로 잡았고요. 개별주택가는 별로 이제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감정가 매길 때. 그리고 매매가는 이제 평균적으로 6.5억이 20평 기준으로 6.5억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6.5억으로 잡았고요. 보증금도 보통 한 1.5억 들어있어서 1.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실투자 금액, 이 주택을 살 때 필요한 투자금이 이제 5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금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이제 5억이 되는 거죠. 일단 5억을 잡아 놓고요. 자, 지금 현재는 이제 투자금이 5억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러면 이제 감정가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죠. 내가 지금 주택을 샀는데 이 주택의 감정가가 얼마가 나올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보느냐,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 가격하고 건물 가격 이제 두 개 합친 가격인데, 토지 가격은 이제 공시지가에 보정률 곱하고 토지 면적을 곱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토지 공시지가 300으로 잡았습니다. 300이니까 300에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3.3을 곱하면 99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20평 대지의 공시지가 평당 가격이 990만원이고요. 근데 현재 시세가 평당 3,400이거든요. 지금 요 주택을 이제 20평이 6억 5천 하면 평당 이제 4,400이 안 나오는데, 이제 평균적인 현재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정을 잡아야 되니까 평당 3,400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평당 1,000만원하고 한 3,400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보정률을 2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2를.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은, 공시지가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대략 평당 2,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감정가는 2,000만원 곱하기 20 해서 4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건물 감정가는 평당 120으로 잡으면 120 곱하기 30 하면은 3,600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주택의 감정가는 4억 3,600만원 정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감정가가 나왔으니까 이제 차후에 분담금이 얼마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분담금은 이제 권리가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뺀 것이라고 했는데요. 권리가는 이제 감정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비례율은 이제 차후에 일반 분양이 굉장히 높게 잘 됐을 때는 높아지고 안 되면 이제 낮아지는 건데요. 저는 일단 100%로 잡았습니다. 100%. 기존에 이제 성남시 재개발 구역 먼저 이루어졌던 곳에서는요. 성남시에서 이제 기존에 먼저 이루어졌던 재개발 구역들의 비례율은 최소 120%가 나왔습니다. 금강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131% 나왔고요. 중 1구역도 131%, 신흥 2구역은 144%. 그 다음에 산성구역은 이제 아직 일반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진 않았는데 지금 120% 예상하고 있고요.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도 130% 예상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 분양이나 이제 사업 비용 때문에 상대원 구역은 여기보다 조금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최소 비례율은 120%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계산할 때는 그냥 100%로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좀 잡아서 100%로 했고요. 자, 그래서 권리가는 이제 비례율을 100%로 봤으니까 감정가 그대로 4.3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아까 4억 3천 얼마가 나왔는데 계산 간단히 하기 위해서 4.3억으로 잡았고요. 그러면 분담금을 계산할 때 이제 내가 만약에 8사형을 신청을 했다. 그래서 8사형 아파트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8사형 아파트의 그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를 빼야겠죠. 근데 조합원 분양가도 역시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기존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가장 높게 이제 8사형 조합원 분양가 책정된 곳이 현재 이제 산성구역인데요. 거기가 이제 5억 9,900입니다. 그래서 6억으로 잡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장 높은 조합원 분양가로 해서. 그러면 권리가가 4.3억이니까 6억에서 4.3억 차이가 1.7억이니까요. 1.7억만큼 제가 더 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예상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이제 미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또 예상해 봐야 되는데요. 총 투자금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총 투자금은 매매가 6.5억에 분담금 1.7억 해가지고 총 8.2억이 들어갔죠. 자, 총 투자금은 8.2억인데요. 이제 그러면 2030년 목표로 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 요게 이제 아파트가 2030년 완공됐을 때 그럼 아파트 시세가 얼마가 나갈 것이냐, 요걸 또 한번 예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근처에 있는 2020년에 지어진 포레스티아, 요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레스티아 8사형 시세가요 11억 이상 갔거든요. 실거래가는 11.6억까지 찍었는데 매물은 11억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억으로 계산을 한번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레스티아 아파트 가격이 멈춰 있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제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물가 상승률로 해서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1년간 물가 상승률이 한 3%로 잡고요. 그럼 6년간이니까 18%. 그러면 대략 20%인데요. 11억에 18%는 뭐 정확히 2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억이 상승될 거라고 보고요. 6년 동안. 현재 가격 11억에서 6년간 2억이 상승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레스티아하고 수진 1구역 같은 경우는 30년에 이제 완공이 되니까 포레스티아는 이제 20년에 지어진 거니까 10년 차가 나거든요. 그러면 10년 차 나는 이런 신축 아파트에 또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것도 대략 이제 한 20% 정도로 잡았습니다. 물가 상승률로 따지면은 뭐 30%인데요. 20% 조금 낮게 잡아서 20%를 계산하고요. 그러면
20%면 한 2.6억 정도가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억하고 2.6억하고 4.6억이 추가가 돼서 15.6억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파트 시세 8사형으로 봤을 때 그러면 15.6억으로 예상을 하고요. 총 들어간 투자금이 8.2억, 주택 샀을 때 들어간 비용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추가로 내는 그 분담금하고 합친 이 총 투자금이 8.2억이니까 요거를 빼주면 한 7.4억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 투자금은 8.2억이 들어갔지만 이제 처음에 들어간 투자금 5억에 대한 은행 이자 수익하고 비교해서 수익성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자금 5억에 대해서 은행에 넣어놨을 때 연사 앞으로 따지면 뭐 한 1.2억 정도 되니까요. 당연히 이제 은행 이자 수익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진 1구역의 주택을 가지고 조금 이제 자세하게 그 예상 수익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상대원 3구역 빌라를 가지고 한번 수익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라 사례는요, 실제 있었던 그 매물을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지 지분 5평이고요, 12평짜리 방 2개짜리 빌라였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는,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고요.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중요한데요. 이 빌라 같은 경우는 2억이었고요. 매매가는 3.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5억 들어가 있어서 수익 투자 금액은 2.2억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예상 감정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공동주택가가 2억이었으니까 이 2억에다가 1.5를 곱해봤습니다. 1.5 곱하면 3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한 3억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예상 분담금은 이제 권리가하고 조합원 분양가의 차이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권리가는 아까 감정가 그대로 그냥 잡았습니다. 100%. 3억으로 잡고 8사형 조합원 분양가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있었던 분양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6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억에서 3억 빼면 분담금은 3억이 나옵니다. 자, 예상 수익을 한번 보면은요. 총 투자금은 처음에 이제 매매가 3.7억 하고요. 차후에 내는 분담금 3억까지 합치면 총 6.7억이 투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8사형 시세를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죠. 요거는 상대원 3구역은 아까는 이제 그 수진 1구역은 포레스티아랑 비교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같은 수정구라서 글로 비교를 했고, 요 상대원 3구역은 이제 중원구, 같은 중원구에 있는 그랑매종 5단지, 5단지가 제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상대원 구역이랑. 그래서 5단지랑 시세를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그랑매종 5단지는요, 9.5억 정도 되거든요. 9.5억이 최소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 9.5억으로 보고, 역시 물가 상승률하고, 그 다음에 8년차, 그랑매종이 22년에 지어졌고요. 여기는 이제 30년에 완공되니까 22년 그랑매종하고 30년에 지어지는 상대원 3구역은 한 8년 차이가 나죠. 요거 프리미엄하고 같이 따져봤을 때 한 13.4억이 예상이 됩니다. 2030년 상대원 3구역 13.4억.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13.4억에서 총 들어간 투자금 6.7억. 13.4억에서 6.7억을 빼면 6.7억이 나오네요, 결과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투자금 2.2억을 들여주고, 물론 나중에 이제 분담금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2.2억 들여가지고, 6.7억의 수익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이제 주택 사례 하나 하고요, 빌라 사례 하나를 가지고 감정평가도 한번 살펴봤고요, 또 예상 수익도 따져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글로 써놓은 게 제 블로그에 있는데요. 이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동영상 제목이 있고요. 그 제목 밑에 작은 글씨로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그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 블로그 주소가 나옵니다. 제 블로그의 공지사항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그대로 블로그에 써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 재개발 구역에 대한 투자 상담이나 매물 의뢰 있으시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